자, 오늘의 상한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 13개나 됩니다.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13개나 되기 때문에 요거를 두 개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로 나누는데 우선은 이유 없는 테마, 사실 뭐 그쪽이 조금 더 많긴 해요. 이유 없는 테마형 종목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테마형 종목으로 한도막, 그리고 테마가 아니라 각기 개별 이슈 재료를 달고 상한가 간 종목, 그래서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테마형 종목 들어가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테마형 종목 들어가는 거는 자, 건설이죠. 딱 잘라서 건설입니다. 그래서 뭐 고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 건설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 다음 쪽에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 건설 쪽에 같은 경우는 이게 앞서서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엊그제 내려가는 쪽에서 건설의 경우에 그래서 국토부 차관이 교체 새로 임명이 돼서 자, 국토부 차관 임명된 거 가지고 3연속 상한가 나오겠습니까? 점상이 국토부 차관 임명됐다고? 국토부 차관이 뭐 상지건설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뭘 준답니까? 아니면 건설을 먹으라주고 저 국토부 차관이 임명됐더라도 건설주들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저 국토부 차관 이번에 임명된 저분 대통령 만들어야겠네요. 이름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국토부 차관을 대통령으로 밉시다. 그러면 지수 이렇게 계속 올라들어 우리 코스피 지수도 한 4만 가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거고요. 결국엔 천일 고속이 불러온 테마의 확산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천일 고속은 못 갔습니다만 지금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천일은 갔다가 풀렸고요. 천일은 이제 위쪽에 자, 천일은요. 그래서 두들겨 맞았죠? 상하가 이제 24%까지가. 그런데 대신 이제 들간 쪽에 동양고속은 이렇게 상한가 같죠? 동양고속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면서 부동산 개발 테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부동산 개발 테마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천일고속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인근에 땅 가지고 있는 회사, 그래서 땅 가지고 있는 회사 같죠? 그 건설 넘어 들어갔죠? 건자재 넘어 들어갔지? 자산주 넘어 들어가지? 이거 테마 아닙니까? 천정적인 테마 구조인 거예요, 이거. 국토부 차관 그게 아니라 지수가 왕창 올려 들어갔다가 눌려서 박스 들어가고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렇게 주도주 종목들 다 눌려 들어가고 조선 밀리고 방산 밀리고 원전 밀리고 전력 설비 밀리고 반도체 밀리고 뭐 있어? 없잖아요. 바이오밖에 없었죠. 자,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기존 주도주 올라 들어가고 바이오는 패버리고 이런 쪽에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전에 가서 4천에서 와 5천 갈 줄 알았는데 그러고 빚내가지고 막 질렀는데 깨졌잖아요.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땅이 니즈가 딱 맞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세력들 들어오면서 테마 광풍 형태로 지금 변화가 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부터 노린다? 그래서 이게 첫날 가는 경우에 상지건설 그냥 딱 찍었죠. 그 상지건설 우리가 잘 평상시에 보는 종목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관심 종목에도 이렇게 딱 들어와 있잖아요. 어제도 있었죠. 상지건설. 점상 오늘도 있고요. 이런 케이스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첫날 들어갔던 종목에 한신공영 같은 케이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주를 다루는 종목이 뭐였냐라고 하면 이재명 테마주로 유명했던 종목, 즉 이전에 임팩트가 가장 강했던 종목부터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상지, 동신, 일성. 자, 상지고요. 그리고 이제 동신인성, 상지는 이렇게 점상으로 들어갔고 동신이라든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풀렸다가 얘는 지금 풀린 형태로 갔죠? 이틀 쭉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상지가 점상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건 이제 단타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내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 상지 같은 경우에 이거 앞에 여기 들어와 있는 주포가 누군지가 선명하게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상지의 경우는 앞서서 제가 협진 같은 종목에서도 이거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쪽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만 또다기 선들이 아니에요. 이쪽 애들은 상지고요.
이쪽 세력들은 그런 또다기 세력들이 아니에요. 이니텍이고요. 중앙첨단 소재, 중앙첨단 소재, 광무, 광무, 네? 나오죠? 이렇게 한 번 쫙 당기고 하는 이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세력들 다 나가고 뒤에 떨거지들이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얘들 주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끝내는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상지건설이 계속해서 선두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찍고 나간다 그러면 지난 봄에 테마로 이렇게 올라들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을 지난 봄 시기로 비교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 동신, 일성, 앞에 이렇게 두 종목 묶여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뒤에는 얘네들은 가고 상지가 이렇게 겁나게 올라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이전에 정치 테마로 많이 알려져 있던 손해를 본 쪽이건 먹고 나온 쪽이건 일단 인상이 가장 강한 종목들이잖아요. 임팩트가 그래서 가장 센 종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팩트가 직전에 임팩트가 셌던, 자, 임팩트가 가장 셌던 종목,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순서대로죠. 상지, 동신, 일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쪽 같은 경우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쪽 라인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상신 이 상지가 지금 상지가 지금 점상 3방짜리예요.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이건 자, 이거 월요일에 중간에 뭐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신경 쓸 필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세력주 당기는 데서 거래 중간에 좀 많이 올랐다고 거래 정지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월요일 이제 한 칸 더 들어가게 된다라면 지금 12,800원, 약 13,000원 정도 가까이 되니까 상한가, 또 상한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17,000원 4,000원이니까 17,000원 가까이 선이 되는 거죠. 요 정도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게 중간에 들어가게 돼. 이제 월요일 날 만약에 이 선에서 월요일 날 이렇게 위에서 까고 눌려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스트레이트로 이 케이스하고 여기 앞에하고 이 요거보다는 조금 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케이스를 지금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구조라 그러면 5방 정도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한가 5개, 하나, 둘, 셋, 넷 들어가서, 그럼 넷 들어가고 이제 5쯤 되게 된다면 이 라운드 넘버 2만원 선 이 정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 넷 가고 그 다음 이제 데드캣 바운스 라인을 넘기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한번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 정도의 셈 크기고 세력들이라 그러면 이게 밀집도라 그러면 이건 눌려 들어왔다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상지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서 다시 월요일에도 그래서 다시 점상을 찍거나 혹은 살짝 풀렸다가 그냥 그대로 말아 올리는 상한가가 간다 그러면 예, 지금 보시는 그 선수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동신도 상한가 들어갔으면 일성, 이거 뭐 그대로 찾아서 잡아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종목 중에서 요 크기대로 지금 따라 올라오는 종목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금호건설 우선주, 이제 금호건설도 오늘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우선주까지 이제 끼어들고 있는데 이런 거 손대실 필요 없고요. 거래량 2만원짜리 이건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해요. 태영건설 우선주, 그러니까 태영건설이나 금호건설 같은 경우 상한가격이 좀 버겁죠, 종목이. 그러니까 상한가격 동부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좀 상한가격이 좀 버거운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 가지고 게임을 되는 거고, 나중에 가서는 이 우선주들이 더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 얘기가 되고요. 요 중에서 이제 가장 특이한 종목이라 그러면 남광토건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남광토건,
여기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남강토건의 상승은 첫날 들어왔던 한신공영의 상승과 유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신공영의 상승과 거의 유사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남강토건의 경우에는 제대로 저 나머지 상지, 일성, 동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엮어져서 같이 도는 흐름이 비교적 강한 데서 반해서 얘는 좀 라인이 좀 다른 종목이거든요. 남강도 테마에 엮이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종류가 조금 달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위로 한 번 더 쳤다가 한신공영과 유사한,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한신과 유사한 형태 위로 하나 더 이거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위로 뽑아 올렸다고 위에서 패버리는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이 위에서 시작해서 밀려 떨어지는 구조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다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위로 치고 들어가는 형태 같은 경우라면 계속해서 상지가 그대로 가고 위로 계속 붙는 형태라거나 그 다음에 일성, 동신 이쪽으로 계속 공략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제일 확실하고 확률이 높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이 뒤쪽으로 치면 이게 건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경우라 그러면 나중에는 뭐 이거 여기 이 신흥종합개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세력형으로 이제 소나 개나 다 엮을 수도 있어요. 이거 까뮤 UNC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도 중간에 보자면 상한가까지 들어왔거든요. 상한가 들어갔다 나왔죠. 여기 같은 경우도 캐시는 얼마나 갔다 볼까요? 캐시는 상한가까지 못 갔습니다. 18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금호건설 같은 이런 애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선주로 가서 붙은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면 뭐 지능기업 요게 좀 덜 들어갔네요. 예전에 건설주들 미칠 때는 이런 종목들도 많이 들어갔지만 요 밑에 쪽에서는 지금 이거 뭐 전형 지금 세력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세력형이라 그러면 그렇죠. 요거 다시 지금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원개발 같은 경우가 이것도 전형적인 세력형 종목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못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건데 뭐 지금 종목이 이런 것 다 가능성이 있어요. KD 같은 거 이런 거 가능성이 있죠. 이건 뭐 수시로 상한가 나오던 이번에 최근에 깨지기 전까지 해서 상반 이게 지난 요 9월 달까지로 해서 올 들어서 상한가를 가장 많은 횟수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바로 이 KD죠. 올 들어서 가장 많은 수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그게 KD거든요. 앞쪽에서부터 해서 틈만 나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붙은 경우라 그러면 이건 언제든지 다시 당길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건설의 세력주 이용종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상한가가 여기서 툭툭 저기서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래도 없는 종목이니까요. 거래도 없는 종목이고 작정하고 이렇게 당기면 상한가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놓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하기 힘든 예측 밖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밖의 종목들이 급등하는가 아니냐 이런 것까지는 살펴라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볼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숫자가 적어도 최소한 3개는 나오지 않습니까? 3개. 자, 상지, 그 다음에 여기 동양 고속같이 친다면 상지, 동양, 그리고 또 여기 일성, 이 상한가는 안 됩니다만 뭐 일성하고 동신하고 이런 애들까지 가지고 최소한 4개의 종목들 단타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이 4개나 되거든요. 4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단타라고 치더라도요. 대상이 4개라면 거기다가 저기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차익 실현이 나오긴 합니다만 밑에서는 계속 쳐올려 들어오는 천일고속 대표 저기까지 친다면 5개 종목이에요. 5개 종목이면 단타 치기 충분해요. 종목이 모자라서 단타를 못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밖에 올라오는 종목은 이제 저런 종목들까지는 뻗어나가지 마시고 요 5개 정도 안에서만 돌더라도 충분히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사고 어느 가격에서 팔아야 될 거냐 이거 잘 모른다 하면 오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르고 들어오시면 이 오르고에도 일단은 우선 가장 많은 숫자는 단타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고에는 단타도 있고 단타의 경우도 오늘 사서 오늘 팔아버리는 것도 있고요. 1박 2일짜리도 있고 뭐 2박 3일도 있고 이런 형태가 쭉 많고요. 그런데 중기 투자자 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절대 다수가 단타예요. 단기 투자.
그래서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건설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띄는 단기 상승주가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다루고 있는 분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데서 안 빨아들이면 언제 빨아들일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잡아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거 지금 딱 이렇게 이런 거 세팅 싹 시켜놓고 뻔한 종목들이니까요. 세팅 쫙 해놓고 아침부터 비교하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양봉으로 쫙 파져나가는 종목이 있으면 바로 그 매수 딱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위쪽에서 이제 밀려 떨어지게 되면 차익 실현하고 빠지고 뭐 1박 2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일까지 가보자 그래서 1박 2일로 넘겨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런 거 어디가 위치고 어디가 팔아야 되는 위치인지 잘 모른다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저런 거 다 알려드립니다.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